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여러 정책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뒤 국민들 보편 복지를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후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기대가 크고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경기도의 기본 시리즈를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나하나 그러면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 중인 정책이 청년 기본소득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매분기 25만 원씩 한 해 100만 원에 이르는 청년 배당을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벌써 시행된 지가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 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들 하고 있나요? 네. 우선 이제 기본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기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국민 누구나 조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을 조금만 어렵게 하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이라는 말을 붙였냐? 이거는 시혜적이고 자녀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다. 말하자면 일종의 기본권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본이라는 말을 붙였던 겁니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것들 기초생활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권리로 보장했듯이 그렇게 권리로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기본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배당과 관련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 이미 그 청년 기본소득 수급권자 이게 17만 5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받기 전에 6만 명, 받은 후에 3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제 놀라운 결과를 얻어졌는데 이거를 수령한 사람들이 행복감이 올라갔고 우울감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생활 습관이 조금 더 건강해졌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대응할 때의 능력이 커졌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해요.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죠. 이건 이제 우리는 조사할 때 심층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한 기억에 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왜 그랬냐 물었더니 자기가 나이가 24살이 됐는데 취업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려면 교통비도 들고 밥값도 들고 이러는데 이거 달랠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는 얘기죠. 나이 들어서도 그런 거 달라는 게 이거 가지고 하느라고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이게 큰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들의 반응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석 연휴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 시점이죠. 바다가 메마를 때는 그물코를 넓혀야 된다. 소비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 라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도 좀 기본소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48.6%가 찬성, 42.8%가 반대입니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를 감안하더라도 찬성하는 국민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이 무한정이 아니니까 줄 수 있는 기본소득 이른바 푼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부조 같은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잘 드는 칼은 쓸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월 10만 원씩 주면 5천만 명이니까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20만 원이면 이제 120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이게 그러면 너무 적은 돈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부자 눈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눈에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월 10만 원씩 해서 2.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연 가구당 300만 원이 됩니다. 연 가구당 300만 원은 많은 분들에게 그다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이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든지 자기가 이만큼은 나에게 언제나 온다라는 걸 보면 네. 어느 정도의 이제 바닥은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논쟁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본소득을 먼저 해야 되느냐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아직도 논쟁은 진행 중인데 이거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둘 다 멀리서 보자면 하나는 조금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조금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그러나 국민 모두의 권리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서는 같은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다가 조금 걸림돌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가고 또 가다 걸림돌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큰 방향에 맞추어서 국민의 삶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서는 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지 나는 무엇을 믿으니까 그대로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거야말로 좀 예컨대 국민의 삶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행동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실용적인 도입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험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긴 합니다. 뭐 핀란드라던가 캐나다, 스위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그 같은 해외 모델과 비교해서 원장님 경기도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을 이제 실제로 전 국민에게 실시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그 연안에서 소유가 펑 터졌습니다. 그 펑 터진 돈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도민이겠죠. 네. 도민에게 이제 기본소득 나눠주자라고 해서 나눠줬는데 여기처럼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미비아라든가 인도라든가 핀란드, 스위스, 캐나다 이런 데는 전부 다 국소적인 데를 잡아서 그 지역만에 한정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네. 곳입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들을 이미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기본소득 있잖아요. 그럼 이 정책화되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제 작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나아가는 전략을 취한 거죠. 정책으로 이미 했고 그래서 실험이 아니라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런 점에서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니케이 이런 데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하고 들여다보고 이러는 것들은 이미 정책화되었기 때문에 잘 돼가나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더욱더 책임감이 무거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네.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자랑은 경기도가 하는 기본소득은 복합 효과를 노리고 있는 정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 화폐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역 화폐로 했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화폐로 사용됐기 네. 때문에 지역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대형 유통업체를 제한했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는 매우 뚜렷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에 OBS에서도 한번 검토한 바로 들었는데요. 이거 관련 논쟁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효과가 명백히 측정한 건 경기연구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측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뭐 너무 뚜렷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이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걸 또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농촌의 네.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들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하는 거를 같이 검토하는 네. 그런 게 돼서 경기도는 말하자면 이미 실험을 넘어 정책을 시작했고 이것들이 단순히 돈을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 동시에 그렇게 쓰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하는 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편적 복지로서의 성격, 아울러 경제 정책으로서의 두 가지 성격을 장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그 농촌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만간 실험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5개 안 정도로 준비 네.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개 안을 갖고 했습니다. 이제 그냥 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연구 중인데요. 농촌 생활비하고 도시 생활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보전해 주는 거는 어떨까? 네. 기본소득으로 그런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생활비 차이만 아니라 소득의 격차가 또 도시하고 농촌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농촌에 안 오려고 하는 게 생활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소득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격차만큼 보전해 주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마을 단위를 골라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정책이면 참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쓰는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네. 게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 중에서는 아마도 양평, 여주, 포천, 연천, 가평 이런 데가 인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어떤 면 단위는 확 줄어들 가능성이 네. 있어서 30년 안에 어쩌면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데거든요. 그런 데를 골라서 농촌 기본소득을 마을에 투여했을 경우에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이런 활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를 보기 위해서 농촌 네. 기본소득을 실시하는데, 이거 잘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읍면 단위 네. 지자체에서 복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내년에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시장 군수님 몽땅 모아놓고 네. 이거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알려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네.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